이제 공자모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시비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도 알지 못하는 지혜로 장자의 말을 하려 하다니. 장자의 말을 하려 하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유인력과 중력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유인력과 중력이 나오는 그 근원을 궁금해하지 않거나 만유인력과 중력 다음을 도모하는 내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노래기한테 황하를 건너가게 하거나 모기한테 산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노래기한테 황하를 건너가게 하고 모기한테 산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말은 재미있게 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기분 나쁠 정도예요. 자, 자네 같은 사람, 소리는 음표에만 있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만 알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알민 줄 모르는 정도로 되어 있는 자네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걸세. 자네는 알 수 없는 세계네. 알 수 없는 세계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세계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젊은이들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걸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뉴턴의 궁금증, 그거는 거의 인격적인 차원이에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교육은 거기로 가야 돼. 교육은 거기에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알아듣지를 않아요. 왜?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일단 대학부터 보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 위대한 것들은 다 질문의 결과예요. 대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다 질문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았어. 그런데 질문이란 거 뭐냐? 질문은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야. 그런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이 세계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않는 자기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지적 이해의 차원이 아닌 어떤 이상한 거예요. 비밀스러운 어떤 활동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기능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것들이 다 질문의 결과라면 그 위대한 것들은 다 이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 선도력을 가진 인재를 기르려면은 그 인격을 배양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논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격을 건드리는 수밖에 없어. 그것을 건드리는 수밖에 없어. 그것이 뭐야?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보다 알고 싶어 하는 내면을 갖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왜? 아는 것을, 무엇을 아는 것보다 알게 해주는 내면을 갖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도 안 돼. 안 돼. 인성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대학 입시 못 이겨요. 대학 입시 못 이겨.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나고만 안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대오에서 이탈해가지고 시대를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크고 굵은 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일상에서 내 몸이 어디로 더 쉽게 움직이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만드는데 더 노력했는가? 대학 합격하는데 더 노력했는가? 그것만 봐도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길을 갑자기 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달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달지. 하루아침에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3달밖에 못 산다는 소리를 듣는달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식 없이 1달간 누워있다 깨어났달지. 이러면 가능해지기도 해요. 이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돼.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게 돼. 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가장 극단적인 것이 극적인 것이 뭐냐?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여 몇 사람이 가능할 수도 있어. 혹여 몇 사람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혁명, 자기 살해의 과정이 동반돼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인류 역사에 10명도 안 돼요. 네. 오늘 이 시간부로 성인이 10명도 안 되는 이 성인 숫자를 확 20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200명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정도 포부는 가짜 이거예요. 가짜. 사후시간 자잘해지면 안 돼요. 자잘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그만큼 이 자잘한 승리, 자잘한 쾌락, 이런 것에 자기를 가두지 않아야 된다. 가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가에서는 득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여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거예요. 여반장. 아침에 일어나서 코 만지는 거. 이 정도로 쉬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혁명이 일어날 충격을 스스로 받으면 돼요. 그중에 제일 충격받은 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경험한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날 거울을 봐보세요. 저기 서 있는 저 짐승이 내가 원하던 짐승이었는가? 내가 저런 표정을 가지려고 살았는가? 내가 저런 표정을 가지려고 살았는가? 저런 말투를 가지려고 살았는가?
저 정도 눈매를 가지려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신이 번쩍 날 때도 있어요. 내가 고작 저 정도 눈매, 저 정도 표정, 저 정도 말투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죽기보다도 싫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야기를 하나 또 해보면은 수릉이라는 동네에 사는 어떤 총각이 그때 이게 조나라에 한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한단. 그 한단이 춤으로 유명했나 봐요. 춤으로. 그래가지고 수릉에 사는 젊은이가 한단으로 춤을 배우러 갔어요. 이게 한단에 유명한 스텝을 배우러 갔겠죠. 다이아몬드 스텝을 배우러 갔는지 모르지만 어떤 스텝을 배우러 갔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되게 고고장 세대죠. 그런데 한단에 가서 이 한단 스텝을 배우는데 한단 스텝을 배우다가 한단 스텝도 다 못 배우고 자기 스텝도 잃어버려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기어서 돌아왔다. 기어서 돌아왔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기, 노래기, 뱀, 뭐 이렇게 바람, 뭐 이런 거 봤죠. 그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다 자기를 상대의 눈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위대함은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한테 나와요? 나한테 나와요? 나한테 나와, 나한테. 종속적 주체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능동적 주체에서만 나와요. 이 세계의 모든 위대함과 앞선 것과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비밀스러운 곳은 나 자신이에요. 나요, 나. 그 수릉에 있는 젊은이가 춤을 좋아했다면 자기 춤을 계속 추면 돼요. 자기 춤을 계속 추면 돼. 박말례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말례 할머님을 언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 모든 철학, 내가 책을 몇 권을 써서 하려고 했던 말을 몇 줄로 간단히 정리하셨더라고요. 박말례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네 춤 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쳐주는 거다. 다른 사람 춤 추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장자도 이야기했고 박말례 할머님은 몇 초 만에 얘기하셨어. 장자는 이렇게 책을 많이 써서 했어요. 나는 책을 거의 10권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분은 아세요. 모든 위대함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좋은 춤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춤을 춰라. 그것이 작회예요. 위대해지는 것을 꿈꾸지 않고 따라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면, 따라하면서 만족하고 살려면 한단으로 가서 한단 춤을 배워라. 그 대신 하나 각오할 것이 있다. 집에 올 때는 기어서 와야 될 것이다.
집에 올 때 기어서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먹어서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이 지랄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지, 지금까지 사는 나는 도대체 뭔지, 그것이 뭐예요? 집에 돌아갈 때 기어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기어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이 추수편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뭐예요? 자기에 집중하라. 이건 장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네 춤을 춰라. 네 춤을 추면 너는 위대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춤을 따라하면 스텝이 꼬일 것이다. 꼬일 것이다. 스텝이 꼬인 삶을 살 것인지 네 춤을 춰서 위대해질 것인지 그거는 네가 결정해라. 이게 장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스텝이 꼬인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동의 어떤 근원, 연고. 그리고 네 삶의 뿌리, 네 인격의 뿌리.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대해지는 사람들,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들,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듣는 도전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네가 너냐? 네가 너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살냐? 다른 사람의 삶을 대행하냐? 너는 어디 있냐? 그것이 궁극적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만 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위대해지고 싶다면은 좋은 춤을 배우러 떠나지 말고 네 춤을 춰라. 이것이 이 추수편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이 내용을 아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